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네, 오늘 증시 장 초반에는 강세 출발을 했는데 점점 밀리면서 오히려 거래소는 마이너스, 즉 약보합까지 밀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은 했지만은 상승 출발 이후 좀 밀려서 투자 심리는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 것 같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승 출발한 이유, 주말 동안에 상해의 봉쇄 정책 완화, 중국의 상해 봉쇄 정책 완화 소식. 그래서 이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미국 시장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우 산업지수 1.47%, S&P 2.4%, 나스닥 3.8%, 거기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까지 급등하면서 마감을 지난 주말에 했거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승 출발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중국의 4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장 초반에 푸틴의 혈액암 수술설이 좀 나돌았습니다. 혈액암 수술 오늘 새벽에 들어갔다. 뭐 이런 또 루머죠. 아직까지는 루머고요. 뉴스로 나오기는 했지만은 확정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팩트가 아직 모자른 그런 뉴스가 나돌면서 불확실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선물을 4,700억 매도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9,580억 매수를 했었는데, 그래서 거의 여기서 매도한 양 거의 제로 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매도를 하면서 제자리 갖다 놨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왜 했을까? 앞서 말씀드린 저런 불확실성 때문에 매도한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서 잠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옵션 부분이에요. 풋옵션 매도 273억 매도를 했는데, 이 부분은 매도가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것은 바닥은 잡았다라는 인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게 놓고 보면은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 큰 변동성,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반대 매물이 한 번, 그리고 두 번 튕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똑같죠. 한 번, 두 번 튕겨 나왔고 금요일 날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의 선물 매도, 단기적인 선물 매도가 1차적으로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변동 요인이 됐다라는 점,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풋옵션 매도가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지난주에 단기 매물을 다 소화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바닥은 다 섰습니다. 아직 오늘 종가상 보면 2,595 포인트 앞에 있었던 이 저점 2,590 포인트 수준에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 변동 요인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낫겠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0.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다시 미국 시장 장중으로 넘어가서 놓고 보면은요, 다시 제자리 찾을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종목별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삼성전자 보시죠. 아쉽습니다. 상승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전환한 상태. 대신 이것을 다시 하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일단 두 번의 바닥이거든요. 소위 쌍바닥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지난 금요일 상승, 그리고 또 상승하니까 '차익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왔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요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지난 금요일까지 단기 상승, 그리고 오늘 또 상승 출발하다 보니까 단기 매물이 나왔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거기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루머도 나둡니다. 인수합병, M&A 얘기도 좀 나들고 그렇기는 하지만은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비매물이 쪽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죠. 예, 그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레포트, 그런 레포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상승 마감했어요. 이러한 부분, 뭐 개별적인 요인이죠. 보시죠. 삼성전자, 뭐 약보합, 하이닉스 1.7% 하락, DB하이텍 2.7% 상승. 여기에서 딱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장이 전반적으로 이랬습니다. 즉, 각 업종별로요.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을 때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대부분 업종 대표주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업종 대표주들이 돌려 세우는 흐름이라면 바닥 잡은 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익 매물이 일정 부분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업종 대표주들이 그렇습니다. 현대차 역시 고점에서는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 차익 매물 나왔고요. 포스코 홀딩스 이 종목 철강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예, 고점에서 아침 상승 출발해서 음봉 마감했다라는 거에서 거의 비슷한 맥락이 있죠. 오늘 특징주가 특별히 삼아서 테마주로 엮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과거 두산 중공업이죠. 그리고 한전기술 3.5%, 한전산업 1.2%, 두산 에너빌리티 2.04% 상승하면서 낙폭을 다 회복했어요. 정책 수혜주라고 여겨지는 거죠. 현 정부, 새 정부의 정책 수혜주로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여기에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진이라는 기업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8.79%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이 중소형주 단이 오히려 좀 세게 움직이죠. 예, 이 부분은 대신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되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대형주 단에서 원자력 발전주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곡물가 상승 그 이슈가 또 한 번 나오면서 비료주라든가 사료주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움직이기는 했었는데요. 하지만 남해화학을 한번 기준으로 보시죠. 고점을 한번 친 흐름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보기에 비료주라든가 아니면은 특히나 고려산업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예, 지난달에 급등세를 이뤘거든요. 요게 이제 바로 후발주이기도 했고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사료 관련주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요. 물론 아래 권역에서는 지지력을 발휘합니다. 6,000원대에서는. 하지만은 꼭지는 쳤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여기서 이 고점을 넘겨서 추가적으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제 판단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정 부분 반등. 많이 오면은 8,000원 한 번, 9,000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요 부분 정도 한번 반등을 기대하는 매매, 사료주, 특히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접근 정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징주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